그리고 이제 거래량을 보면 네. 거래량이 전년 대비 33% 감소했다. 20년 대비는 37% 감소했다. 네. 지금 이제 감소를 토지도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전체 거래량을 보면 여기서도 표시가 나죠. 네, 20년에서 21년 보면 요만큼 살짝. 감소했죠. 네. 또 근데 여기는 보면 더 많이 감소했죠. 지금 여기가 21년까지거든요. 차트는. 네. 근데 한국감정원에서 표를 받으면 이거를 네. 엑셀 파일로 해서 표를 받으면 22년도까지 나와요. 그래서 20년도에 토지 거래량은 약 350만 건이 됩니다. 네. 그리고 21년도에는 329만, 네. 22년도에는 203만입니다. 그리고 평균이 265만입니다. 네. 그래서 이 평균은 2003년부터인가 그래요. 이 평균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거는 최근 5년 혹은 작년 대비 네. 33% 감소했다는 거고, 네. 21년 대비 22년인 거고, 제가 말하는 거는 이걸 길게 거의 한 15년 놓고 봤을 그렇네요. 때 네. 23% 감소했다. 그리고 주택은 이제 20년도에는 200만 건, 네. 202만, 21년도에는 162만. 네. 와, 요때 엄청 떨어졌네요. 네, 80만원으로, 예. 80만으로 팍 떨어졌죠. 네. 그래서 21년 대비 22년은 반토막 난 거예요. 그렇네요. 그리고 평균을 대비해보면, 같은 기간 평균 대비하면 38%. 이건 주택이고요. 네. 아파트를 가보면, 네. 157만에서 117만, 와. 59만. 더 심하네요, 이거는. 네, 더 심하죠. 네. 그래서 평균 100만 건 대비는 거의 42%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가 훨씬 거래 감소가 많다. 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좀 궁금해서 살펴보니까 네. 어디가 땅값이 토지 거래가 많았나라고 보니까 전국이 많이 빠졌는데 대비 네. 평균 대비예요. 제가 요거 2003년부터 네. 22년까지, 요거도 2003년부터 22년까지예요. 네. 거의가 보면 뭐 거의 한 15년, 20년 가까이 되죠. 네. 23부터 22까지니까 네. 약 20년 동안 평균 거래 대비 어디가 좀 좋았는지를 보면 네. 이제 22년도는 전국적으로 이제 감소 추세였는데 네. 충남만 의외네요. 살짝 살아 있어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임장을 많이 다니니까 알잖아요. 네. 경기도가 땅값이 많이 오르면서 준 경기도 점점 아래도 내려온다 맞죠? 여기 충남으로 내려온 충남으로. 거죠. 그리고 또 시군구별로 보니까 1등은 오히려 충북 음성군이었습니다. 네. 근데 여기는 엄청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증감이 오히려 올랐어요. 네. 많이 올랐어요. 40% 정도, 약 40% 정도. 이 정도면 땅값이 꽤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다음에 전남 무안군. 무안군. 요거도 네, 34.74%. 여기도 많이 올랐네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되는 거는 네. 요 아산과 아산이네요. 안성입니다. 왜냐면 평균이 여기는 9,000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작다 보니까 너무 작은 건 아니지만 작다가 조금만 더 많아져도 증감률 자체는 확 높아지는데 네. 아산과 안성은 이미 평균 거래건이 많아요. 네. 23,000건, 14,000건. 네. 그러니까 토지 수요자들이 이미 여기는 거래가 많은 도시인데 네. 더 많은 거예요. 여기가. 기본적으로 거래량도 많으면서 증감률도 높은 데이기 때문에 아산과 안성은 굉장히 좀 매력 있다라고 좀 생각이 인기 들어요. 지역이다 맞죠? 예. 요런 데는 좀 여전히 가보면 강세일 것 같아요. 네. 개발 호재도 있고. 네. 우리가 갔을 때는 뭐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을 때는 아니었으니까 네, 작년 한 맞아요. 6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맞죠? 그때도 괜찮은 토지가 거의 없었어요. 뭐 없었죠. 네. 오르고 가격도 오히려 이제 비싸고. 경기도 가격과 비슷했거든요. 네, 아산에서 맞아요. 돈 조금 더 주면 바로 평택 갈 수 있었는데 네. 평택이 비싸서 이제 충남, 천안, 아산으로 넘어온 건데 네. 혹은 평택이 비싸서 동쪽에 안성으로 간 건데 네. 이제 거의 비슷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평택을 가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네. 자, 그리고 구군별로 보면 만안구가 만안구. 1등. 네. 만안구가 1등이고 그다음 뭐 음성, 무안, 아산, 안성 들어가 여기까지는 있네요. 똑같죠. 네. 맞죠? 청주, 서원구도 좀 강세고 네. 여기서 조금 20% 이상인 지역들 있죠. 네. 요 지역들. 파주, 양양. 네. 20% 이상인들은 좀 주목해봐야 됩니다. 네. 꾸준히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10,000건 이상인 요런 데들 있죠. 10,000건, 20,000건 이상인 네. 평균이 요런 데는 3만 건이었고 18,000건이었고 3만 건. 그렇죠. 요런 데는 거래량도 많으면서 네.
여전히 증감률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봐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반등 포인트 내용.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토지 시장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임장을 다녔을 때 네. 임장을 다니다 보면 지금 분위기 안 좋으니까 네. 요때 급매물을 잘 잡으면 괜찮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가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는 선뜻 제가 뭐 소위 말해서 계약금 쏠게요. 네. 계약할게요. 이런 말 잘 못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언제까지 이게 좀 빠질지 모르고 또 빠진다면 토지도 급매물이 나오지 않을까? 네. 이런 기대감 때문에 네. 맞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토지도 주택시장의 큰 사이클을 보면 좀 후행해서 네. 사이클이 좀 비슷하게 돌거든요. 네. 여기도 보면 자 여기 차트를 보면 거의 비슷해요. 크게 보면 이게 비슷합니다. 흐름은 비슷하네요. 네, 토지 거래량과 주택 거래량이 네. 거의 비슷해요. 아, 크게 보면은요. 그래서 조금 후행하는 느낌이에요.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좀 후행한다. 네. 그래서 토지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할 때쯤에 네. 주택 시장이 주택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할 때. 회복할 때 토지 시장도 따라갈 거다. 아.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 내가 서울의 아파트를 두 채를 들고 있는데 네. 하나는 살아야 되고 하나는 팔아야 된다. 네. 그럼 만약에 팔았단 말이에요. 네. 그럼 지금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또 아파트를 살 거냐? 많이 없을 것 같은데. 많이 없을 것 같죠. 네. 아니면 나는 이제 아파트는 질리고 다른 거 할래요. 네. 그러면 요 비주거형이니까 상가 아니면 토지를 하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또 이래 돼요. 지금 10명, 열을 다 물어보면요. 네. 또 아파트 할 거냐, 막, 10명, 거의 9명 가까이는 안 한다 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또 반등하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 심리가 참 웃기게 또 바뀝니다. 또 바뀌어서 네. 한 50%는, 그래도 아파트 반등하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또 남은 50%는 비주거형으로 올 거다. 주로 이 50%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네. 2014년 이후 네. 투자했던 투자자. 어, 왜냐하면 상승을 경험했기 때문에 네. 또 상승이 될 거라. 될 거다 이래 보는 거고 요 50%는 누구냐면 2008년 이전부터 투자를 했던 분들, 오래되셨던 분들. 좀 더 오래됐던 분들. 네. 예를 들어서 2003, 4년부터 투자를 해왔다 하면 네. 쭉 상승하는 것도 경험했고, 그다음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이 터지면서 떨어졌다가 네. 정부가 부양책을 하면서 다시 상승했다가 네. 다시 2009년부터 14년까지 이제 쭉 빠지는 빠지고. 거를 경험했던 분들은 아마 이쪽으로 올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좀 봐져요. 지금 많이 보고 계시죠. 네, 그래서 오래된 투자자들은 여기로 올 거고, 네. 좀 신규 투자자들은 아마 주택 재구매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나뉩니다. 네. 그리고 또 반등 포인트는 여전히 대출이죠. 대출 규제. 예, 대출 규제가 완화되고 금리가 인하돼야 네. 더 본격적으로 움직이겠죠. 네. 근데 좀 참 역발상으로 이런 게 있어요. 경기가 계속 안 좋으면 결국에 우리가 경기가 악화되면 정부는 경기 부양책을 쓸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러면 돈이 풀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또 누군가에게 돈이 이게 좀 더 쏠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경기를 좀 살리기 위해서 네. 교통을 좋게 한다든지 뭐 미분양에 대한 대책을 세우잖아요. 네. 그럼 누군가는 이 돈을 팔아가지고 돈이 생기는 사람이 그렇죠. 특정인한테 좀 몰리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이제 3기 신도시 보상 이런 것도 많이 완료됐잖아요. 맞아요. 네. 하남도 완료됐고, 네. 계양도 완료됐고, 네. 남양주도 거의 한 80, 90% 이상 완료됐고, 그런데 돈이 풀리니까, 이번에 하남 갔다 왔을 때 네. 보상 다 풀렸잖아요. 다 좀 풀렸어요. 네. 어떻게 움직인다든가요? 저는 이제 초이동 쪽, 좌측의 초이동, 초일동, 여기가 굉장히 좋은 지역이거든요. 네. 이제 거기를 갔었는데, 이제 보상을 받은, 뭐 30억. 잠시만요. 초이동 하면 제가 지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카카오 맵으로 예. 네, 가볼게요. 이해하기 쉽게. 카카오 맵으로 가볼까요? 네. 자, 초이동이면 네. 여기인데 제가 잠깐 지역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네. 자, 초이동이 바로 강동구 바로 옆입니다. 맞아요. 와, 네. 너무 좋더라고요. 하남에서 강동구 바로 옆이라서 되게 위치가 좋은 쪽이에요. 자, 이제 초이동. 네. 그래서 교산지구에 예, 이제 보상을 받은 사람들이 30억을 보상받았다. 그런데 여기죠. 예, 그렇죠. 그 안에 이제 창고 공장을 했던 사람들이 30억을 들고 이제 초이동, 초일동을 가면 돈을 좀 더 보태야 됩니다. 네. 땅값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네.
창고 공장이 평당 2천이 넘어버리니까 네. 쉽게 선뜻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남시 교산지구에서 우측편이 하산곡동, 네. 삼산곡동. 네. 근데 여기도 땅값이 만만치 않거든요. 만만치 않지. 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더 밑에 광주로 내려가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광주 용인을 봤었잖아요. 네. 그때 타이밍이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었어요. 그렇죠. 네. 네. 딱 보상이 풀릴 시점. 그때 거래량이 팍 터지면서 가격이 한 차례 올랐었거든요. 네. 아, 그래서 광주 이런 데도 경기도 저는 조금 약간은 외곽지라고 생각은 했지만은 이런 토지 보상이 시작되면서 가격이 오르는 시점에서 굉장히 수혜 지역이 아니었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가 스터디 때 정말 좀 좋은 지역을 좋은 타이밍에 많이 갔었어요. 네, 맞아요. 저희가 3개월 단위로 스터디를 하는데 네. 그 중에 하나는 투자해도 괜찮은 지역, 괜찮은 타이밍에 가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사람 알아는 안 하지. 왜냐면 피곤할까봐, 네. 저한테 피곤할까봐 그렇고. 이제 30km. 토지 보상이 일어나면 30km 이내까지 가야 되거든요. 인접한 용인까지? 시군구 아니면은 30km까지예요. 네. 그래서 딱 30km 정도 하면 요 정도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딱 요만큼이 돼요. 그래서 모연읍이 들어가요. 용인에 모연읍이 들어가고 그다음 광주가 들어갑니다. 네. 광주가 거의 다 들어가요. 하남 교산지구가 여기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여기서 돈을 보상을 받으면 안쪽을 보겠죠. 네. 서울 가까운 쪽. 그렇죠. 그런데 여기가 비싸단 비쌉니다. 말이에요. 예. 네. 비싸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도 하남 내에서 좀 가까운 쪽을 보는데 네. 왜냐면 사람들은 자기가 익숙한 동네를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보상받으면 너무 멀리 안 벗어나려고 해요. 네. 근데 비싸니까 또 여기로 가는 거고 또 비싸니까 요 밑으로 내려오는 맞아요. 거예요. 네. 점점. 네. 저도 이번에 스터디하면서 딱 그 인사이트 하나 얻은 게 보상을 받으면은 더 좋은 곳보다는 조금 더 안 좋은 곳으로 간다. 이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네. 우리 저번에 남양주 갔을 때도 우리 진접지구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상을 받았다. 그러면 포천으로 밀려나면서 땅값이 포천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똑같아요. 네. 네. 그래서 1차적으로 보통 보상이 계획이 되면 발표가 나고 그다음 보상 계획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선수들이 좀 빨리 움직여서 남양주가 하남이니까 하남을 이야기할게요. 네. 하남이 보상될 거다. 발표 났죠? 이제 보상 계획 나오죠? 그럼 요 안쪽을 먼저 봅니다. 더 비싼 데를. 네. 왜냐면 여기가 더 좋기 때문에. 위치가 좋으니까요. 혹은 여기서 2개 보상받아서 여기 하나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맞네요. 여기가 비싸 버린단 말이에요. 네. 먼저 올라버려요. 그러니까 한 블럭 뒤. 근데 여기도 오르면 또 한 블럭 뒤. 네. 근데 지금은 하남 교산지구가 보상 완료 상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퍼져버린 거고 어... 만약에 보상 전으로 간다면 네. 안쪽 먼저 보고 그다음 이쪽 보고 그다음 밑에 보고 그다음 또 밑에 보고 네. 이 국도 따라 보통 이제 보상되면 요 국도 따라서 많이 움직여요. 도로축 따라서. 접근성이 좋아야 되니까 맞죠. 그렇죠. 약간 느꼈어요. 그래서 대장 아파트 우리가 비싸지거나 미분양이 없어지면 2번 가서 기다리잖아요. 네. 땅도 약간 비슷하구나. 그렇죠. 이런 걸 좀 누구나 이제 그 비싼 이유는 입지가 좋다라는 네. 뜻이고 누구나 입지 좋은 곳에 부동산을 먼저 보게 되기 때문에 거기가 먼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돈이 풀리는 곳에 정부 부양 정책이 나오면 이게 또 시그널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 언제 반등할지 누구도 알 수는 없지만 네. 이런 포인트들이 있다. 그래서 주택 시장이 먼저 회복하거나 네. 그다음에 대출 규제가 완화되고 금리가 인하되거나 아니면 적극적인 이제 정부의 부양 정책이 나온다든지 네. 이런 게 이제 시장 반등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토지는 이 전반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네. 좀 이 지역 좀 좁게 이 지역 위주로 영향을 받는 이 지역 내에 거의 큰 개발 호재가 있으면 30km 이내 네. 전국적으로 퍼지는 게 아니라 네. 그래 보면 이제 이런 불경기 때가 저는 A급지의 그렇죠. 매수 찬스가 된다. 네. 왜냐면 잘 안 나오거든요. 이번에 하남 갔을 때 물건 없었죠. 없었습니다. 네. 네. 그 전에 우리 김포 갔었잖아요. 네. 김포는 약간 경기도에서 이제 B급지거든요. 네. A급지가 하남, 광명, 네. 성남, 과천 이런 데라면 이제 김포는 약간은 B급지인데 네. B급지는 물건은 있어요. 물건은 있는데 약간 그리고 근데 호가는 별로 안 빠졌어요. 그리고 김포 내에서도 A급지는 잘 없어요. 그렇죠. 아니면 비싸거나 네. 여전히. 그러니까 이제 토지를 좀 많이 해보신 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때 할인된 금액까지 가려면 정말 우리가 외환위기 때도 잘 없었고 IMF 정도 그렇죠. 급에 가든지 아니면은 A급지가 물건에 나온다 정도 요 정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금리 인하되면 달려가야지 생각하니까 누군가는 뭐냐면 금리가 정점 찍는 걸 확인하면 나는 가야지 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해가지고는 그렇죠. 문의가 많이 는 거죠, 사실. 많이 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